자, 앞서 예고를 해드렸는데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이제 중국향 뉴스 뭐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중국의 이제 반도체 굴기의 상징이죠. 칭화유니 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사실 제가 요 뉴스를 보기 전에 어떤 기업 지금 일단 말씀드릴 기업이 보통 이제 우리가 중국 향 비즈니스를 IT 업계에서도 많이 하지만 그쪽 라인이 요즘 이상하게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들었어요. 보통 중국이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장비나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의 IT 쪽에 있던 것들이 뭐 쓰다가 이제 우리가 안 쓰게 되면은 그냥 다 사가거든요. 그냥 나오는 물량 족족 다 사가가지고 뭐 다 거기서 조립해보고 하겠죠. 근데 이제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하여튼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떠갔는데 중국이 지금 LCD 라인을 우리는 접고 있고 그쪽은 늘리고 있고 근데 그런 연관성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SDC 향에서 보통 보면 LCD 라인을 뜯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통으로 얹어 가는 경우가 작년까지는 좀 많았어요. 굉장히 뭐 천억 단위였는데 그거를 이제 주력으로 하는 데가 이제 삼성물산 계열사가 그걸 주력으로 했는데 이게 어그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이 다 이쪽 기업으로 지금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자, 기업 보도록 하죠. YMC입니다. YMC. 이 YMC는 주력 사업은 사실 OLED 소재 부품 그리고 뭐 이쪽인데 이쪽은 다소 약간 뭐 정체 정도. 왜냐하면 삼성이 이제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라인을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뭐 L5, L6 뭐 전문 용어로 그러는데 거기 뭐 이제 A4세의 몇 층에 몇 층 라인 뭐 이렇게 막 들어갑니다. 어느 공장에.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접는 라인들이 좀 있는데 하여튼 자, 그건 그렇고 자, 부수 사업이 이제 LCD 라인 철거하고 이설 용역이 있어요. 이 YMC에. 그 사업이 지금 호조로 확 올라오는 거죠. 특히 이제 삼성물산 재하청 수주 공시가 얼마 전에 조금 나왔는데 5월 18일 공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력 사업인 디스플레이하고 소재 반도체 부품이 이제 대략 두 사업을 합치면 60% 전체 매출에 디스플레이 방pak 증착 공정의 뭐 스퍼터링 타깃 장비라든지 BP 뭐 베이킹 플레이트 용어 어렵죠. 이런 부품은 다수의 증권사들이 레포트 쓴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얘기할 건 그건 아닙니다. 현대 주목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력 사업인데 부수적인 LCD 철거 이설 용역.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 LCD 라인 철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물산 계열사가 좀 주력으로 천억 단위를 했어요. 중국향으로 통째로 들어가지고 이설, 뭐 해체, 물류, 조립 이 비용을 다 먹거든요. 이게 짭짤합니다, 굉장히. 근데 최근에 그게 어그러졌다는 얘기를 지금 정보를 파악했고 그러면 지금 8월 말까지 뜯어야 되는 라인들이 있습니다. 그 뜯어야 되는 라인이 이제 8라인이라고 들었는데 하여튼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분기에 이 회사의 YMC 매출을 보면은 300억 정도 되고 2분기도 이제 곧 발표하겠지만 뭐 그런 정도 수준 아닐까 싶고 3분기 이제 7월 들어서 7월에 이제 600억 정도가 확 올라오고 8월에도 한 400억에서 600억 사이 라인을 뜯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중국으로 통으로 넘기면 되는데 못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개별 해체하고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YMC가 맡은 것 같고 YMC 사장이 그 삼성 디스플레이 구매 출신이시죠. 관계가 좋아요, 되게. 7라인을 한 600억, 700억 정도 잡은 것 같고 8라인이 한 8월까지 뜯어야 되니까 요거 잡고 그러면은 대충 애드되는 엎어지는 그 매출이 이 상반기 매출보다 2배에서 3배 가까이 지난해 이 회사 매출이 1,450억에 영업이익 100억 나왔거든요. 현재 시가총액이 1,700억인데 올해 매출은 2,000억은 넘길 것 같습니다. 훌쩍. 영업이익은 뭐 거기에 따라서 올라오겠죠. 뭐 수익성이 높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150억 내지는 180억 이렇게 잡고 그럼 시가총액을 얼마를 줘야 될까? 뭐 한 2,000억 이상은 좀 줘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다. 이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은 정보를 어디서 받기는 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봤더니 결국에는 칭화유니그룹이 파산한 것도 이게 연관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중국향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은 다시 정립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컬에서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먹고 사는 게 확 늘어나는 회사가 있을 거고
조금 중국향으로는 좀 적이 되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시나요? 장비 네. 그냥 뜯어서 일부는 라인 폐기하고 장비는 뭐 부채 분해해가지고 다 뭐 한대요. 몰라요 어디 갔는지. 보통 중국이 진짜 이거를 잘 가져가서 잘 뭐 폭스콘도 사실 이제 파나소닉 라인을 정말 싼 값에 주웠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키운 거라서 근데 이제 이 회사가 한다. 좀 저도 사실 이거 유튜브에서 제가 듣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맞아 유튜브에 했어요. 네네. 그래서 좀 솔깃하고 이미 이제 시장에서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 몇몇 이제 우리 앵커처럼 이제 정보가 빠른 분들이 이제 조금 제 정보는 사실 필드에 있는 산업계에 있는 그 오래된 지인들이 귀띔해 주는 거를 조합해 보는 겁니다. 그 합리성이 타당하다 싶으면은 이제 방송에 제가 얘기를 해드려요. 뭐 저 혼자 알고 있어 봐야 뭐 그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같이 공유하는 거죠. 네. 그래도 뭐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뭐 일단 목요일 금요일 날 거래량이 평소 대비 좀 많이 올라왔고 거기에 이제 이미 슬슬 소문이 네. 아직 뭐 본격적으로 난 것도 없어요. 주말 사이에 또 유튜브를 보니까는 좀 수긍이 가고 그래서 이걸 이제 뭐 개별 기업으로서 이제 일회성 그런 이제 이익에 대한 기대치 한 방에 대해서 솔직히 좀 저도 솔깃하기는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뭐 아주 초대박까지는 네. 아닌데 그래도 뭐 주가 워낙 바닥에 붙어 있고 그러면 대충 밸류 주면은 한 11,000원이나 11,000원 이상은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래서 어쨌든 개인의 생각이에요. 이제 본업 자체는 이제 진공 설비하던 곳이잖아요. 네. 이제 표면 세정하고 뭐 이런 곳이다 보니까 장비 이것저것 다. 예, 뭐 아산에 있고 아산 탕정에 있는 이제 삼성의 라인을 다 이제 아우르는 이제 그런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뭐 이게 일회성인지 앞으로의 모든 LCD 라인을 다 기여를 하게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올해는 다 먹은 것 같아요. 네. 올해 거는 다 먹었어. 그러면 이제 상당히 솔깃하고. 다 먹었다 그래갖고 이제 네. 그쪽 삼성물산 계열사가 완전히 깨지느냐 이건 아니고 서로 약간 이렇게 누가 메인이 되고 부수적으로 붙느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물산 계열사가 약간 주력이었는데 이 회사가 부였고 근데 지금 주로 나간 거죠. 주로 나가서 올해는 다 먹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먹었어요. 그 LCD를 뭐 100%다 이제 다른 걸로 전환하지는 이게 않겠습니다만. 이제 QD 라인, 그러니까 삼성이 QNED, QD 네, 퀀텀 이쪽 닷, 라인, 예. 네, 퀀텀 닷 라인 하는 그 세팅하고 그러니까 뜯어냈으면 거기다 뭘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정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실적은 많이 올라올 수 있겠네요. 네, 뭐 상당히. 뻔히 보이잖아요. 네, 뭐 적어도 두세 분기 정도는 이게 뭐 코로나 수혜주는 아니지만 벌어놓은 이제 이런 수주가 만약에 이제 맞다면 뭐 엄청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지금 번 거보다는 확실히 좀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할까 말까 이제 고민했는데 사실 방송이 나가면은 주가가 계장가는 떠서 출발해요. 근데 너무 그렇게 공격적으로 막 그 매매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정보만 알고 계시면 좋을 거고 매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좀 아니 뭐 매매 네 별거. 그런 건 아닌데 난 사라 팔아라 하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상당히 예, 저도 이제 흥미롭게 그 저 유튜브 방송도 봤고 네. 해당 내용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쭉 봤더니 뭐 일단 LCD 쪽까지 쭉 아우르고 퀀텀 닷에서 이제 더 넘어가는 것까지도 어떻게 하면 잘 연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들어요. 상당히 이렇게 솔깃하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떤 거를 붙여야 되느냐, 뭐 디스플레이 업종으로 그게 붙여야 문제죠. 되느냐, 붙이기가 예. 어렵죠. 아니면 그냥 뭐 업종에 상관없이 그냥 실적 좋아지는 것만 갖다 붙여야 되느냐, 뭐 요거 가지고 일단 아침에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뭐 제가 지난주에 했었던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 일단 한정져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일단 김영민 매니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그래요. 있었던 것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뭐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조금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LB 세미콘에 대해서. 세미. 예.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삼성과 LG의 좋은 실적의 이면에는 가전이잖아요. 그 가전에 요즘은 거의 다 대형 디스플레이가 좀 들어가고 있고 그게 뭐 OLED가 됐든 뭐 LC가 됐던 간에 대형 디스플레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이제 DDI 그러니까 그 디스플레이 구동 칩에 대해서 이제 쇼티지가 나고 그 이제 여러 가지 전력을 컨트롤되는 전력 반도체도 예전부터 좀 쇼티지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품사들은
무조건 실적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2분기에는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LB 세미콘이 뭐 가장 좀 대표적인 뭐 LG와 삼성의 가전을 다 아우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뭐 여기서 주가가 더 이상 꺾일 이유도 전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선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새로운 게 이제 더해지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이 종목은 이제 꾸준한 전망 속에서 이제 추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같은 디스플레이의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는 무조건 이제 디스플레이의 이제 소재, 장비, 부품 뭐 이런 쪽에는 거의 다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는 LB 세미콘을 하나 좀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붙여드리고 싶다라는 말씀까지 일단 HB 드리고.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뭐 좀 괜찮지 않나요? 뭐 HB 테크놀로지, 뭐 참 엔지니어링 이런 것도 쭉 다 보긴 봤는데요. 가장 그 이익 단위 확실한 게 저는 LB 세미콘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시가총액이 낮은 데서 이 디스플레이의 업황이 좋아지고 그런 낙수 효과를 보면서 좀 빠르게 올라온 게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좀 마음 편하게 지금 뭐 워낙 좀 변동성이 시장이 심하다 보니까 좀 무난한 걸로 좀 바라보자라는 차원에서 LB 세미콘이 가장 좀 오케이, 이제 와닿습니다. 일단 간 보는 스타일로. 네. 자, 네. 김현미 메이저. 제가 이제 넘겨받았는데 사실 이제 오늘 주제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YMC 같이 어찌 보면은 이제 포인트가 약간 딱히 명확하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붙이라고 제가 이제 주제를 드린 거는 좀 책임감이 없었나 싶긴 한데 붙일 수 있는 걸 아니요 또 붙이면 또 찾으면 돼요. 그래요. 찾을 수 있는데 이제 YMC처럼 이렇게 이제 사양화되고 있는 산업이 오히려 이제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요런 이제 기업을 찾기가 이제 조금 어렵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원래는 이제 LCD 라인을 다 이제 폐기하려고 그랬잖아요. 다 네. 뜯어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느닷없이 이제 작년에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방금 차장님도 말씀해주셨다시피 가전제품 특히 TV부터 해가지고 대형 TV들. 노트북에 들어가는 뭐 LCD 디스플레이 등등등 뭐 디스플레이가 워낙 지금 호황 특히 이제 중대형 디스플레이 위주로 LCD 패널 가격이 계속 이제 상승을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약간 조금 이제 피크아웃이 좀 됐다 말았다 뭐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는 차량용 하지만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8인치 팹도 네. 사실 그게 이제 예전에는 고부가 가치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뭐 그러니까요. 어디서 그렇게 수요 때문인지 공급 뭐 부족인지 결국은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전략상 사실상 원래 이제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미 올해 LCD 라인은 다 폐기가 됐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계속 이제 너무 LCD 가격이 올라가고 장사 잘 되니까 그냥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켠에서는 뜯어내고 있고 한켠에서는 유지 보수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방금 오늘 이제 얘기해 주셨던 이 YMC라는 기업이 특히나 이제 라인을 아예 뜯어가지고 이제 이설하고 이제 폐기하고 판매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좀 독특한 이제 좀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어쨌든 디스플레이 쪽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좀 종목을 추가를 해본다면 네. YMC 주가 차트도 마찬가지고 뭐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들을 주가가 되게 좀 푸진했거든요. 다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YMC도 이제 완전히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 유장으로 약간 이제 돌아나가는 자리에서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면 주가가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많이 빠진 종목들이 요런 이제 호재가 딱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 한번 튀어 올라가면 그냥 뭐 5% 10% 오르는 게 아니라 네.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YMC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이제 7,000원, 8,000원대 구간에서 대바닥을 만들고 이제 이슈가 딱 부각되기 시작하면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YMC 같은 기업들이 딱 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움직이기 전에 매수를 해두신다면 딱 괜찮은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네. 비슷하게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한번 이슈가 됐던 기업이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중에 이제 FMM, 파이멘탈 마스크 이제 장비를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회사인데 FNS 테크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CMP 패드를 이제 재활용하는 장비를 이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마찬가지로 요 종목도 차트를 딱 열어보면 이틀 전으로 딱 돌아가 보면 YMC하고 거의 비슷하죠. 네. 바닥에 완전 누워 있다가 삼성전자하고 뭐 했다 얘기 뉴스가 딱 나오니까 그날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붙어버리면 좀 늦는데 나오기 전에 선점하실 수 있다면은 분명히 이제 조금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FNS 테크 같은 종목 하나 좀 추가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중에 DIT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도 원래 이제 본업은 디스플레이 쪽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디스플레이, LCD 디스플레이 장비들은 지금 되게 어렵거든요. LCD를 이제 OLED로 빠르게 전환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리라도 좀 만들 수 있는데 여전히 지금 LCD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단기적인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제 다 폐기해야 되는 그런 장비들이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DIT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 쪽 레이저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만든 회사였는데 요 회사는 또 이제 새롭게 이제 활력을 찾고 있는 게 레이저 어닐링.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이오테크닉스 세트 정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DIT는 SK 하이닉스하고 DIT 세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저 어닐링 이제 장비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SK 하이닉스 쪽에 이제 양산을 태우려고 퀄리티 테스트는 이제 거의 끝난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빠르면 이제 뭐 내년부터는 양산에 이제 돌입을 해가지고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레이저 장비, 특히 디스플레이 쪽의 장비 기업이지만 반도체 쪽에서 이제 새롭게 어닐링 쪽에서 이제 활로를 좀 찾고 있는 기업이라서 DIT도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완전 또 바닥까지 수렴이 돼 있거든요. 10,000원 초반대 구간이면 요 종목도 충분히 좀 공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FNS테크하고 DITO 두 종목을 한번 추가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쪽 기사가 또 들어왔는데 반도체가 안 되니까 이제 화장품을 때리려 그러네. 원료를 100% 공개하라고 나왔다. 그것도 좀 따져봐야겠네요. 참나. 예, 중국 쪽의 기사입니다. 하여튼 뭐 반도체나 이런 IT 쪽을 첨단은 이제 굴기로 계속 엄청난 자본을 넣고 했지만 자본이 효율적으로 잘 안 쓰이고 참 어렵다라는 걸 다시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잘 안 되는 모양이네요. 그러다니 화장품 원료 공개하라고 지금. 차장님 넘어가기 전에 지금 한 종목 네. 또 얘기해 주실 거잖아요. 근데 칭화윤이 이제 얘기 조금 하면 네. 이 칭화윤이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칭화대에 나오셨잖아요. 네. 그 칭화대가 지분 51% 갖고 있는 회사예요. 대학교가 지분 51% 갖고 있다. 이게 산학. 네, 사실 이상하잖아요. 이게 사실 대학교가 그 어마어마한 기업의 지분을 51% 보유하고 있고 매출의 거의 30%가 결국엔 고가 자금. 네, 공산당에서 발주하는 거에서 이제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그걸 이제 수십조 원을 이제 부어가지고 반도체 굴기 회사에 한번 키우려고 했는데 오늘 파산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 앵커님도 얘기 잠깐 뭐 언급을 해주셨는데 실제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중에 칭화윤이 그룹 쪽으로 이제 장비나 소재 납품하는 기업들이 꽤 많았거든요. 이게 고객사를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소부장 기업들 입장에서는 주요 고객사 특히나 이제 칭화윤이 그룹하고 이제 거래를 많이 하는 후공정 쪽이 대부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워낙에 큰 시장이기 때문에 뭐 포지셔닝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도 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타격이 뭐 큰 거보다는 오히려 수혜가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소부장 기업들은 일단은 조금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대체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물량은 이제 한정적인데 그걸 이제 칭화윤이가 가져가나 혹은 다른 회사가 가져가나 네. 칭화윤이가 안 가져간다면 다른 회사 쪽으로 계속 팔 수 있는 회사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칭화윤이가 이제 떨어지면 매출이 이제 줄어들 수 있는 회사들은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조금 이제 따져보셔야 되고 그런 기업들 중에 이제 후공정 기업들이 조금 많다는 거 그걸 이제 조금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뭐 같아요. 칭화윤의 절대적인 포지셔닝이 있는 기업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매출 네, 구조를. 그것도. 네. 네. 별로 없을 그리고 거라고. 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아무래도 오늘 어느 정도 좀 반응은 좀 나올 것 같은데 저도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게 될지. 물론 오사트 업체들이 일단은 거기에 가장 많이 이제 연결이 좀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좀 주가 반응이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지켜봐야 알 수 있겠고. 네. 그리고 하나 붙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좀 식상하고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 지난 주말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데 굉장히 많이 좀 올라오는 종목이더라고요. 저희는 한 1주, 2주 전에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 현재 역시 가장 강한 섹터는 2차 전지고 셀 업체들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 소재나 또 장비를 넣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기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뭐 여기에 뭐 제가 뭐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주가도 지금 여러 가지 하반기에 나올 만한 거에 비해서 너무 못 오르고 있고 또 주가가 또 이상하게 또 관리가 된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장 막판에 슬쩍 올라오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장비 업체들 뭐 에이프로도 있고 원방테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중소형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턴키의 방식으로 중심을 잡고 있는 종목으로 본다면 하나기술 또 뭐 UTG에 대한 이제 그런 이슈도 있고 하니까요. 뭐 그렇게 본다면 맞아요.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질 만한 것으로의 논리로 돌아가서 좀 본다 그러면 지금 하나기술이 좀 괜찮은 자리에 있지 않나 계속해서 기관 관심을 좀 투자자들도 뭔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냄새 네. 맡았죠. 그러니까 수급이 좀 들어오잖아요. 네. 예, 주식의 시세는 사실 굵직한 그 장투를 하는 수급들이 조금
들어와야지. 그렇죠. 포지션을 딱 이제 구축을 해놔야 네. 그다음 이제 수급도 좀 붙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발산을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끼리 막 치고받고 물론 그래도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 좋지만 치고받는다는 표현은 좀 그랬나? 네, 하여튼 자꾸 단타를 쳐가지고 막 샀다 팔았다 해버리면은 그렇다는 거. 하나기술 정말 이제 뭐 저희가 몇 번 언급도 드렸지만 실제 이제 지난주도 보면 첨보,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네. 대주전자 재료, 뭐 동화기업 이런 기업들은 다 2차 전지 쪽 소재 쪽 라인이잖아요. 네. 이 장비 쪽은 이제 그나마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은 거의 하나기술이 유일해요. 네. 이거는 거의 이제 이유가 분명히 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배터리 같아요. 행사가 있었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 델타 변이 때문에 완전히 다 재료가 묻혀버렸어요. 묻혀버렸는데 맞아요. 뭐 이번 주에는 이제 그 각 셀 업체들의 뭐 투자 계획들이 조금 네. 가시화되고 그러면은 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공급망들이 이제 또 수주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선순환하지 않겠는가 싶긴 합니다. 그죠? 증설 얘기 나오잖아요.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증설을 한다 그러고 첨보도 막 공장 증설을 한다 그러고 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다 증설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맞아요. 증설한다 그러면 결국 뭐 제조 장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네.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을 당연히 주목해야 된다는 거. 우선 순위가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제 흘러가는 논리로 보면 낙수 효과를 입는 기업들 중에 특히 장비 기업들 중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IT 뭐 칭화 유니그룹의 주제를 가지고 좀 풀어가서 이것저것 좀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뭐 좀 먼저 알려드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김현 매니저는 오늘 또 들어가셔야죠. 오늘도 오후 4시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텐데 지난주 후반에 조금 어려웠잖아요. 근데 뭐 이번 주 좀 일단은 주 초반에는 가격 회복 시도가 좀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시장 좀 잘 대응하시고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 10분에 다시 온라인 방송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